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시의원의 구속영장 만료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김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영장 만료 날짜가 22일,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김 의원은 현재까지도 혐의를 강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검찰은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김 의원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 있죠. 살인범에 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진술을 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물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살인교사라는 건 말 그대로 저 사람을 가서 죽여라라는 이 말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입증하려면 그걸 녹음해 놓진 않으니까 통상 문자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살인교사 지시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직접 증거가 있으니까 유죄 판결이 쉽게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 팽 씨의 진술 그리고 팽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그리고 살인을 해야만 하는 동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유죄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얼마 전에 강남의 재력가 남편을 살인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운전자를 시켜서 남편을 죽여주면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 그 운전자가 그렇게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증거가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운전사한테 건네줬고 또 매달 몇백만 원씩 준 정황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던 게 남편을 죽일 만한 직접적인 동기가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팽 씨의 진술이 있고 간접적으로 팽 씨가 직접 어쨌건 송 씨를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김영식 의원이 사주했다는 정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나는 7천만 원 술값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랑 사이가 돈독하다. 근데 내가 왜 죽였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살인의 동기가 지금 경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조례안을 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송 씨가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끝내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래서 살인행위를 지시한 거다라는 게 일단 지금 팽 씨의 진술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입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결국 나머지 검찰은 다른 증거들만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100% 유죄의 입증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다만 지금 수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팽 씨가 실행자잖아요. 그리고 김형식 의원은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 교사범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 실행하는 사람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동기가 될 만한 그런 정황들, 그다음에 이 팽 씨의 그 행적을 따라서 보면 CCTV라든가 아니면 또 김영식 의원이 건네줬다는 전기 충격기, 물론 망치, 그러니까 손도끼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그 다음에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이제 그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좀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지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거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기 때문에 기소하면 입증이 충분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지금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런 근거로 김 의원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팽 씨의 범행 후의 행동, 재력가 송 씨를 손도끼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고 금고를 열었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팽 씨 진술은 이제 김영식 의원이 부탁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서 서류만 뒤졌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과수 감식 결과도 있습니다. 주저흔, 그러니까 피해자를 공격하는 순간 망설여서 치명상을 가하지 못한 상처입니다. 이 주저흔이 10여 개가 발견이 됐고요. 주저흔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런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자살을 하려면 이제 약을 먹거나 목을 매단다라거나 이러면은 주저흔 같은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흉기로 자해를 해서
뭐 실혈사라든가 이럴 때 자기가 용기를 못 내거든요. 그럴 때 단칼이 심장을 뭐 예를 들어서 찌른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상처를 내야 되는데 그걸 주저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치명상을 입히죠. 그게 바로 주저흔입니다. 네. 네. 손도끼 뒷부분으로 가격했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그 지시를 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팽 씨가 피해자 송 씨하고 직접적인 원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굉장히 망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손도끼 뒷등으로 때린 게 아주 강력한 타격을 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강력한 타격을 해서 사망을 했지만 그 강력한 타격 전에 주저흔이 바로 네. 그런 겁니다. 네. 팽 씨의 일관된 진술도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요. 살인 배경, 과정, 도주 상황을 일관되게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팽 씨는 애시당초 시작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 자백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려고 보통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죄인데 양형을 다투려고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팽 씨 입장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검찰,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위법하다. 그 쪽지 오갔던 부분에 CCTV 증거본을 신청했던 부분도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무고하다. 그러니 나는 공권력의 한 축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기보단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일관된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팽 씨하고 김 의원은 좀 지금 현 시점의 스탠스가 좀 다르죠. 네. 예. 검찰이 혐의 입증 자신하고 있는 근거 계속 보시겠습니다. 유치장에서의 비둘기인데요. 김영식을 네, 예, 쪽지를 보냈습니다. 팽 씨에게 보낸 쪽지. 예. 네, 그 쪽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증거는 팽 씨, 당신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해라. 무조건 묵비권 행사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팽 씨의 진술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런 근거를 쭉 보셨는데 이런 근거들로 뭐 유죄가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로는 굉장히 유죄 확신 많이 가질 만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주저흔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주저흔이 있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없지만 누군가가 사주했을 것이다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김영식 의원이 사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입증 자료로 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은 계속 내가 아니라 송 씨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김 의원의 계속된 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이 반드시 사주를 했을 만한 정황,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쪽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쪽지의 증거 능력을 소위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 유치장의 CCTV를 증거본을 신청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종이하고 펜을 달라라고 경찰에 요구했다라면 그 부분은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원하면 종이하고 펜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랑 위법수사가 아닌데 만약에 경찰이 가만히 있는 이 김 의원한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쓰고 싶은 말을 써라라고 했으면 위법수사로 볼 여지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을 날리고 팽 씨의 진술만 어떻게 대법원에서 탄핵을 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김 의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간접 증거들은 분명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긴 하지만 네. 김 의원이 사주했다는 것을 100% 입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살인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뭐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해서 네. 암호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낌표나 물음표만 가지고는 이제 뭐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이후에 범행 전이나 범행 후에 그다음에 공항으로 한국을 탈출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이후에 전화기를 폐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지금 복원이 되고 있고 또 CCTV상에 같이 다니는 행적 이런 게 전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게 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유죄 증거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설득력을 보일 것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살인교사 혐의 외에도 김영식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도 네. 받고 있는데요. 잠시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재력가 아들 송 씨는 지난 3월에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아버지의 장부를 보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들 송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지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부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숨진 재력가 송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입건하기로 또 결정을 했는데요. 왜 이 아들이 그 김 의원에게 장부의 존재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장부의 존재 사실을 알렸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송 씨하고 지금 김 의원 그리고 또 검사들과 여러 뭐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이 아들이 지금 동석을 했던 걸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장부의 수사도 그렇고 살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증인이 되고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걸 왜 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단순한 친분 관계를 알렸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지금 숨진 아버지의 어쨌건 명예에 안 좋은 부분, 그 다음에 김 의원과 이 또 아들과의 어느 정도의 또 커넥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지웠던 부분, 아들이 증거 자료가 된 부분을 지웠던 부분과 김영식 의원에게 전화해서 알려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아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진술이 나와야 그 향후에 뇌물수수 혐의나 어떤 추가적인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김영식 의원이 그 사건에 네. 이제 연루됐다는 걸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5월에 이제 평무 씨가 잡히기 전까지였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김영식 의원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장부의 존재를 알렸다고 하면 김영식 의원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식 의원이 지금 사실은 수사 결과는 범행을 1년 한 2개월 전부터 친밀하게 준비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숨진 피해자 송 씨가 계속해서 지금 수사 정황을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원했던 대로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공개된 식당에서 뺨을 때린다라든가 또 뭐 협박성 발언을 계속했죠. 그리고 정치 생명을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숨진 송 씨로 인해서 내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 아들, 송 씨 아들이 지금 40세 됐거든요. 그 아들에게 경찰이 수사가 나오면 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좀 없애주라, 은닉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팩트로 뭐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사상으로 보면 아들을 결국 수사했을 때 자백이나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은닉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의 구속영장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